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3.56이나 떨어졌어요. 한꺼번에 716.37이 빠졌어요. 그야말로 2만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19,392.69로 마감했으니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니 금리를 내리면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0.25% 내려서 기준금리를 최고금리가 4.5%까지 내렸어요. 벌써 말입니다. 9월, 11월, 12월 3연속으로 내렸습니다. 3연속으로.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와장창 박살이라는 게 이게 와장창 박살입니다. 진짜 험악하게 떨어졌죠. 이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와중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기자회견을 하니까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바닥이 어디인지 한번 가보자 그런 분위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금리를 인하했는데. 문제는요. 앞으로 금리 인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나쁩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쉽게 말하면 점도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연도별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기준금리는 4.5%로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말 내년 말에 3.9%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2번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2번? 4.5%니까 0.25% 내리면 2번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당초 9월 18일 날 전망을 할 때 3.4% 전망했거든요. 이거 0.5%포인트나 올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질 수밖에요. 게다가 2026년 말에는 2.9%가 3.4%까지 올라갔거든요. 마찬가지 0.5%포인트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와 이게 뭐야? 이거 굉장히 충격 아니야? 이렇게 예상할 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자체가 예상보다 덜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고금리가 된다.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 이게 트럼프 말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스닥만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 S&P 500 대형주 중심 S&P 500도 2.95% 떨어졌습니다. 178.45가 빠졌고요. 5872.16까지 빠졌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도 장난 아니게 떨어진 거죠. 뭐 예상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일이지만 진짜 어마무시하죠.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은요. 야 이게 충격이에요. 2.58% 떨어지면서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10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어요. 1123.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42,326.87로 마감했어요. 다우산업 지수가 중소형주 내지는 중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블루칩이니까. 블루칩 중심이니까. 이게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올라가야 정상인데
앞으로 2025년, 2026년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감이 찾아든 겁니다. 게다가 다우산업지수는요 11거래일 연속 하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197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장에서는요 10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야, 이게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종목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5천 깨졌죠. 예, 5천 깨졌습니다. 당연히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5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예,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죠. 시장에서는요, 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뭐 금리를 저렇게 하니까 안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에는 와르르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4,970.98로 마감을 했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다른 주가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떨어졌어요. 올라가다가. 결국 엔비디아도 1.14% 떨어져서 128.91로 마감했습니다.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도체 어떨까요? 오늘 반도체 주가도 장난 아니겠죠.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도 오늘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다 떨어지지 않겠냐예요. 애플도 떨어졌거든요. 애플도 2.14% 떨어졌습니다. 248.05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플 자체의 주식도 떨어졌다. 그럼 IT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IT도. 예, IT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테슬라 폭락했습니다. 8.28% 떨어졌습니다. 440.13으로 마감해서 440.13 폭락했어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죠. 그럼 2차 전지 오늘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주는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니게 떨어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큰 경고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상황이 지금 나쁜데 미국 시장에 거품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 거품이 꺼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강타할 텐데 그때의 충격은 어떡하나.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그럴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고요. 예, 기준금리를 올리고,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려놓으니까 저는 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려놨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기준금리, 실제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내년에 전망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사실상은. 그렇게 되니까 거품이 터지는 모양새가 약간은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거, 거품이 터지고 싶었어. 미국 시장이. 예,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주는 것처럼 거품이 터지고 싶었는데 마침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예, 금리를 내렸지만 전망을 계속 낮추면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지금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희망 섞인 것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요 분명히 금리를 안 내린단 말이야 하면서 핑계를 대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고점에 있었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리거든요. 심리. 핑계를 댈 게 생긴 거예요. 핑계를 댈 게 생겼으니까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가는 빠지고, 그럼 우리 시장은 야,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시장에는 예, 큰 위협이 닥쳐올 수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요, 동력이 없습니다. 실적은 나빠지고 있고요. 기업들은 판판이 무너지고 있고요. 계엄 사태에 탄핵 정국까지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미국 시장에 만약 거품이 터진다면 우리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충격이 혹시 지금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죄송합니다.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 거품이 터지는 것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요, 초대형 악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초대형 악재가 터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것 여러분들 진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잘못하면 진짜 충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